자, 이제 15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58페이지. 그 하기 전에 여기 하나만 좀 수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법이 개정됐는데 늦게 개정됐어요. 얼마 안 돼서. 뭐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그죠? 그냥 나중에 종업표 같은 게 나올 겁니다. 근데 혹시 나오게 되면 하면 되는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보시냐면 취득세 부분에 그 사치성 재산이 나옵니다. 어디냐면 페이지 83페이지. 그죠? 그 페이지 83페이지 보면 4번에 고급 선박이 나오죠. 고급 선박. 그죠? 그 고급 선박이 시가 표준액 1억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83페이지 4번의 고급 선박. 그죠? 그 1억이라고 돼 있죠. 1억. 그걸 3억으로 고쳐주세요. 3억. 그러니까 1억 초과가 아니라 3억을 초과했을 때 고급 선박으로 본다. 그게 시세가 지금 막 물가가 압력 올랐는데 막 1억 기준으로 하면 너무 그렇죠. 그러니까 3억을 초과했을 때만 중과세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옛날에 5천만 원 했다가 1억으로 올랐는데 지금 3억으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그 하나 수정해 주시고 나중에 종업표가 또 있을 거예요. 그죠? 뒷부분에 소득세 부분 조금 바뀐 게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수업하면서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다시 158페이지로 가서 부가징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과세표준하고 세율을 배웠습니다. 과표는 되게 기본적인 얘기죠. 세 가지만 기억하시라 했죠. 원칙이 시가표준액이다. 근데 토건주가 나오면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개인, 법인 다 뭘로 간다? 시가표준액으로 간다. 그런데 토지 건축물은 70%를 적용하고 주택은 현재 60%를 적용한다. 그리고 세율을 받습니다. 그 세율은 토지 건축물 각각의 대상에 따라 다른데 토지는 놔두라도 건축물하고 주택은 기본으로 꼭 기억을 하셔라. 그죠?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 0.25. 시상 지역의 주거지역 등의 공장 건축물 그러면 얘는 주거지역에 공장이 오면 안 되는데 왔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의 2배인 0.5%를 가고 그리고 업종도 도시형, 비도시형 안 가리고 무조건 중과세가 된다. 그런데 과밀억제권역의 공장 신증설은 5배를 하는데 대신 5년간만 한다. 이때 5년은 중간에 소유권이 바뀌어도 5년은 중과세한다. 그리고 사치성 재산 그래가지고 고급 오락장이나 골프장용 건축물은 4%를 간다. 그죠? 주택은 누진으로 간다. 0.1에서 0.4%인데 주의할 것은 고급 주택 중과세 절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별장은 사치성이 4%인데 얘는 과세 방법이 누구랑 똑같다? 그렇죠. 주택하고 똑같다. 그래서 토지건물 따로 과세하죠. 한꺼번에 가는데 얘는 사치성 이내이기 때문에 4%를 간다. 세율이 제일 높은 건 고급 선박으로 5%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58페이지 부가징수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죠. 얘는 보통징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유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징수에서 고지서가 나온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징수니까 세금 계산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시군구에서 합니다. 근데 해당 시군구에서 세금을 계산해가지고 지 혼자만 알고 있어. 그리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 딱 지내, 날짜 딱 지내니까 전화해서 뭐라 그래? 지난번에 김모 씨 재산세 20만 원이던데 요번에 안 내셨으니까 가산금 내셔야 되겠네요? 이러면 안 되죠. 그럼 가만 안 있죠. 알려는 줘야지. 그러면요. 그 다음에 다음 년도 뭐라 그래? 자, 왔어. 뭘로? 카톡으로, 단체 카톡으로 왔어. 김모 씨 10만 원, 이모 씨 20만 원. 그 다음에 아니면 밴드에다가 무슨 구, 재산세, 납세자의 모임 해가지고 거기다가 김모 씨 얼마, 이모 씨 얼마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끝에다가 됐냐? 이렇게 보냈어. 됐냐가 뭐요? 이제 알려줬으니까 됐냐 이 얘기죠.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뭘로 해야 돼? 알려는 줘야 돼. 근데 뭘로? 고지. 즉 서면으로 알려줘야 돼. 서면으로. 모든 생각 모든 다 서면으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려주는 거 우리가 고지한다 그러는데 뭘로 알려줘야? 서면으로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고지서가 나오는 고지서. 자, 근데 고지서가 나왔어요. 다음 년도에 또 고지서가 나왔어. 그 나왔더니 딱 받았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해? 딱 받아놓고 보니까 열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내일까지 안 내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왜? 7월 31일까지 내야 되는데 7월 31일에 아니요 7월 30일에 고지서가 나온 거예요. 그죠? 하루 전날 보낸 거죠. 하루 전날 받은 거죠. 그리고 내일까지 안 내면 가만두지 않겠다. 말 안 되는 거죠. 자, 고지서는 미리 받아봐야 됩니다. 미리. 그죠? 그러면 고지서는 미리 보내야 되죠. 근데 이것도 날짜가 중요합니다. 왜? 너무 빨리 보내면 안 되고 너무 늦게 보내도 안 되는 거야. 너무 빨리 보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자, 받아놓고 아직도 세금 내려면 한참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 이 고지서 잃어버릴까 봐 어디다 잘 둡니다. 근데 얼마나 잘 뒀는지 본인도 어디다 뒀나 몰라.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적당한 날짜 가는 거죠. 날짜 며칠?
5일 전에 보내요. 5일 전에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날짜 계산 어떻게 하시라 했어요? 재산세는 우리가 과세권자한테 뭘 신청하고 하는 것들은 제출하는 건 10일. 걔네 과세권자가 우리한테 뭘 보내고 통지하는 건 며칠 안에? 5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고지서는 누가 누구한테 보내는 거야? 과세권자가 우리한테 보내는 거죠. 그럼 며칠 전? 5일. 그러니까 얘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부하면 됩니다. 그럼 세금을 내면 되죠? 그럼 납기가 나옵니다. 자, 토지는 언제 내고? 9월 달에 냅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 선박, 항공기. 얘네들 언제 내? 7월 달에 냅니다. 7월 달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7월쯤 되면 벌써 막 돈 전국에 막 프랜카드 쫙 붙습니다. 뭐라고? 세금 내라고. 9월 달 되면 또 뭐 프랜카드 쫙 붙습니다. 뭐 재산세 내라고. 그죠? 토지는 9월.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에 냅니다. 자, 중요한 거 하나 빠졌네요. 뭐가 빠졌나요? 중요한 거. 그렇죠? 주택이 빠졌죠. 주택은 어떻게 한다 해서? 반씩 낸다 했잖아요. 주택은 반씩 2분의 1씩. 후라이드 반, 양념 반. 그죠? 그러니까 통당만 후라이드 반, 양념 반, 반반 있는 게 아니라 세금도 우리 반반 있다. 반반. 그래서 주택 2분의 1. 그 다음에 주택 2분의 1. 이렇게 나눈다. 반반. 후라이드 반, 양념 반. 그러니까 갑자기 통당 먹고 싶죠? 후라이드 반, 양념 반. 그죠? 아, 자꾸 먹지 말아야 되는데 살찌죠. 그죠? 자, 주택은 2분의 1씩 나눴는데 있죠? 2분의 1씩.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얘가 이제 여기서 뭐가 나왔어? 2분의 1씩 나눠낸다는 얘기는 고지서가 2번 나간다는 얘기고, 그럼 비용도 2배로 들고, 그 다음에 뭐, 원가, 일거리도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얘가 5,000원 나왔는데, 이번에 2,500원, 다음에 2,500원.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간다? 얘는 뭐 있어요? 일정 금액 이하면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그랬죠? 이때 금액이 얼마다? 그죠? 10만 원 이하면. 그죠? 언제? 몇 월 달에? 그죠?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더 빨리 그랬죠? 그러니까 빨리 걷는다. 10만 원 이하면.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금이 똑같이 7만 원 나왔어. 앞집에 영희 엄마하고 나랑 똑같이 있는데 7만 원씩 나왔어요. 그러니까 집이 세금 얼마 나왔어? 나 7만 원. 나도 7만 원 나왔어? 그럼 뭐 똑같네. 뭐 둘이 세금 똑같이 나왔네. 근데 앞집 영희 엄마는 9월 달에 또 7만 원 나온 거죠. 근데 자기는 안 나왔어. 그럼 뭐요? 틀린 거죠. 나는 7만 원이 다고 영희 엄마는 앞집 영희 엄마는 14만 원인데 2분의 1씩 나눠서 7만 원 나온 거죠. 이게 좀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똑같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10만 원 이하일 때만 한꺼번에 부가징수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 아니고요.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금액이 10만 원이에요.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죠?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뭐라고 나와? 토지분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면, 토지분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면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작년 지문에도 나왔습니다. 작년 지문에도. 맞아, 틀려. 토지분 질문할 때 정신을 집중을 잘해야 돼요. 꼭 물어보면 처음 물어볼 때 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집중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다가 OX 그러면 눈만 뜨고 있어. 뭔가고. 지금 뭐 물어봤지? 그러면 자 다시 그러면 또 이렇게 자세를 잡아. 자세. 왜? 무슨 달리기 선수 하듯이 자기는 자기한테는 이제 성의 표시하는 거죠. 자 알았어 내가 할게. 이거죠. 처음부터 잘 집중하세요. 토지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면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OX? 땡 X죠. 왜? 10만 원 이하. 이건 맞죠. 근데 뭐? 얘는 뭐가? 주택이. 얘가 아니고. 그죠? 주택입니다. 이거 엄청 많이 틀립니다. 나오면. 너무 쉬운 얘기죠. 얘는 원래 2분의 1씩 내니까 한꺼번에 부가징수 하는 게 있는 거지. 토지나 나머지는 원래 한꺼번에 내요. 그러니까 없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숫자만 나오면 거기 꽂혀가지고 마치 숫자가 겁나 중요한 점 거기만 막 꽂혀서 공부하면 안 된다고. 예? 숫자만 보니까 앞에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말했죠. 내가 공부할 때 관심을 갖는 게 먼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풀었는데 꼭 그런 분이 있단 말이죠. 나는 이 문제 풀면 꼭 정답 그 틀린 지문이 안 보인대, 눈에.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공부할 때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걔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보이는 거야.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죠. 본인들은. 내가 왜 관심을 안 가져? 나는 차별 없이 똑같이 그냥 다 했는데.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하면 틀린 거야. 왜 자식도 똑같잖아요. 자식도 보면 키울 때 이 자식이나 다 똑같다 그죠? 내가 볼 때는 안 똑같습니다. 달라. 같은 자식은 다 이쁜데 그 중에 더 애정이 가는 애가 있는 거야.
신경이 더 쓴 애가 있고 그건 틀린 거예요. 저희도 시골 가면 제가 이렇게 저기인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가면 형제도 쭉 오잖아요. 그럼 음식 같은 걸 챙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6남매인데 껌정목도 6개가 쫙 있어요. 그러면 제 거는 어머니가 항상 지정을 해줘. 야, 너 이따가 저기 제일 앞에 있는 거 저거 가져가라 그래요. 왜? 그게 이제 제일 좋은 거야. 그러니까 숫자가 똑같으면 크기가 더 내게 굵고, 그죠? 안 그러면 숫자가 제가 많은 거야. 왜? 제가 장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제 선택해서 주는 거야. 그리고 미리 이미 실어놨어, 차에다가. 그죠? 왜? 남들 보기 전, 다른 형제 보기 전에 밑에 뭐 이만큼 실어놨죠. 엄마가 빨리빨리 실으라고 막 해요. 안 실으려고 막 불안해서 막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실어놔야 돼.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우리 형제들이 그걸 다 아는 거죠. 아는데 모른 척 하는 거야. 왜? 어머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좋아하시니까 놔두는 거예요. 이게 그 똑같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 신경 쓸 때 그럼 내가 어디다 신경을 더 쓰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야,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면 자기가 어디에 신경 썼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럼 그때 그걸 보완해야 돼, 보완. 그러니까 풀고 나서 땡! 그럼 또 틀린다는 거야. 반드시 걔를 다시 찾아서 책을 보고 왜 이게 맞고 틀렸는지 내가 어디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딱 파악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안 틀리는 거야. 어쨌든 얘는 주택이다. 그죠?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한 이제 안 내면 어떻게 돼? 이때 기한 내면 이때 뭐가 나오는 거야? 그렇죠. 가상금이 부과된다. 그죠? 가상금은 총론에 있기 때문에 여기선 잘 안 물어봅니다. 그죠? 만약에 물어보게 되면 뭐 일반 가상금, 우리 중가상금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근데 이게 조세총론에 나오거든요. 거기 토시 하나 틀리고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세부적인 일 안 물어봐. 왜? 총론에서 물어봐요. 만약 물어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조세총론하고 그대로 똑같으니까 일반 가상금 3%, 중가상금은 1개월 지날 때마다 1.2%씩 60개월 초과할 수 없다. 그죠? 그런 얘기들이에요.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안 물어보니까 뭐 총론에서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똑같은 얘기니까. 자, 그럼 이게 이 얘기네요. 기본이. 자, 규제 한번 보겠습니다. 159페이지 납기. 1번 정기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박스 있죠? 토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건축물 7월 16일부터 31일. 주택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당 연도 부가징수세액 2분의 1은 7월달, 2분의 1은 9월달. 그 밑에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얼마요? 그쵸? 10만 원 이하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몇 월 달에 더 빨리니까 몇 월 달? 그렇죠.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선박 항공기도 7월에 내시면 됩니다. 자, 양거는 2번 수시부가라고 돼 있죠? 자, 만약 여러분이 세금을 7월 달까지 내야 되는데 근데 깜빡 잊고 과세권자가 내한테 세금 부과를 못하고 누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걔가 그걸 8월 달에 발견했어. 8월 달에. 그러면 그 과세권자인 해당 시군구에서 야, 이건 내 불찰이니까 내가 내 잘못으로 부과를 못한 거니까 죄송합니다 해놓고 내가 그러면 내년 7월 달에 다시 부과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바로 8월 달에 발견되자마자 바로 부과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8월 달에 발견 즉시 부과합니다. 세금은 그런 식으로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2번 보세요. 수시부과. 위 1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야? 그 납기 있죠?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 군수는 과세 대상의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자, 이게 시험에 기출로 뭐라고 나왔냐면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있다. 그러니까 그때 필요하면 그때 부가징수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고요. 자, 징수 방법 3번 나오죠? 1번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어떻게 한다? 보통징수. 그렇죠? 2번 고지서 나오죠? 자, 고지는 납기 시 몇일 전? 두 번째 줄에 나오죠? 5일 전까지 발급해야 된다. 걔네가 보내니까 5일 전. 그렇죠? 자,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 3번은 됐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뒤에 넘어가면 이제 소액징수 면제란 말이 납니다. 소액징수 면제. 자, 이거는 우리 총론에도 나왔었죠? 소액은 징수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그러죠. 그러니까 소액은 징수를 하지 않겠다. 왜 그러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다 했죠? 징세비 절감 차원에서 징세비를 절감한다. 여기서 징세비란 뭐다? 세금을 징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징수 방법 두 가지를 배우거든요. 신고납부와 보통징수 두 개를 배웁니다. 자, 이 중에서 원가, 징수할 때 원가가 들어가는 징수 방법은 뭐다? 보통징수다? 아니면
신고 나쁘다. 보통 징수죠. 왜요? 걔는 고지서가 나가잖아. 그러니까 고지서 작성 원가가 들어가고 우표도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신고 납부는 내가 가서 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보통 징수에만 소액 징수 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고지서 나가는 거. 그럼 이때 소액은 얼마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고지서 작성 원가가 있는데 그 원가보다 세금이 더 적으면 걷어봤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액이 얼마냐? 2,000원 미만. 2,000원 미만. 자, 그러니까 재산세가 2,000원 미만으로 나오면 징수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산세 계산할 때 1,500원이 나왔어. 그러면 세금 부과를 안 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여러분 집을 샀는데, 그죠? 아니면 땅을 샀어요. 근데 이번엔 처음으로 이제 첫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처음으로 이제 재산세를 내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우편 배달 막 기다리는 거예요. 막 그죠? 막 계속 기다려. 근데 9월달 됐는데 안 와. 그래서 혹시나 10월달까지 기다리는데 계속 안 나오는 거야. 열받아가지고 해당 시공에 전화해서 야, 왜 내가 땅 샀는데 왜 재산세 안 내보내? 그때 뭐래요? 1,500원이랍니다. 그럼 뭐야? 소액 징수 면제가 된 거죠. 그럴 수 있나? 왜? 징수가 아예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부터는 그럼 세금을 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2,000원부터. 자, 이거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끝! 이러면 여러분이 끝나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 여기서만 내고 뭐까지? 그래서 2,000원이면 징수한다. 여기까지 가야 돼. 시험은 이렇게 나왔죠. 미만이니까 1999원까지는 징수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럼 2,000원부터는 징수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부할 때 어떻게 하시라 했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지 말고 거기까지만 끝나지 말고 이어서 그래서 2,000원이면 징수한다까지 처음부터 공부를 하고 가셔라.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읽자마자 맞다 틀리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험 보러 가가지고 그러니까 미만이니까 얘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어쩌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 시험 보러 가시면 10월 28일 지금 볼 예정인데 그때 가면 아무 생각 없습니다. 막 생각이 잘 안 나. 막 너무 쉬운 얘기도 긴장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잘해야 지금 정리를. 그 시험보다 긴장해가지고 그런 거 많습니다. 오히려 제가 학원에서 강의하다 보면 막 모의고사는 맨날 1등이에요. 그런 분 있어. 실제 여자분이신데 모의고사가 나중에 가면 오류 갈 때 7월달 가잖아요. 그럼 모의고사 보면 전 과목이 평균 90점대 나와요. 대단한 거죠. 옛날 같으면 수석했을 거예요. 근데 시험은 떨어져요. 2번이나 떨어지고 포기하셨어. 왜? 시험 보러 막 가면 긴장해가지고 못 푸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 답안 시험지가. 근데 한 번은 그렇다 쳐서 다시 했어요. 근데 2번째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셨어요. 성적은 너무 좋은데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우왕청 시험 먹어도 안 되는 거지. 그게 또 복이라니까 그것도 참. 그죠? 그 정신을 바짝 차려요. 그러니까 실력을 내가 그 대신 많이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떨어도요. 자기 실력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연습을 많이. 그분은 체질적으로 안 되는 거고 일반적인 건 어지간히 떨어가지고는 자기 실력대로 다 보게 돼 있어.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그죠? 잘 보시죠. 반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예 여기서 이렇게 가라. 저기 나와 있죠? 160페이지 4번. 소액징수 면제.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소액징수 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고. 자, 그리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이랑 얘네들은 나중에 심화과정 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공부 좀 되시면. 아직은 여러분이 1월달이라 뭐 공부 지금 뭐 되겠습니까? 짬밥이 아직 안 되고 뭐.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앉아 계실 텐데 귀에 두르지도 않고. 이게 좀 말귀를 알아들어야 그 다음에 설명을 좀 하는 건데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한 1, 2, 뭐 3, 4월 정도까지는 막 2번, 3번, 4번, 5번 계속 들어야 돼요. 모든 과목을. 그래야 빨리 지문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됐는데 자꾸 책만 보려고 하지만 욕심만 앞서가지고 막 책만 보고 어떤 사람 막 빨리 문제 풀려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빨리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제대로 알고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 자, 넘어가서 162페이지 6번에 세부담 상한이란 말이 납니다. 세부담 상한. 자, 이건 이제 뭐냐면 요 세부담 상한은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는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만 있습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세, 부담, 상한. 이게 있죠. 얘가 뭐예요? 재산세를 부담, 낼 때 한도를 둔다. 한도를. 위로 아래로. 위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재산세를 내는데 여러분이 내는데 법적으로 상한선을 정해두고 이 상한선을 넘어가게 되면 여기까지만 이렇게 제한하는 걸 세부담 상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년도 낸 세금보다 올해 갑자기 세금이 많이 나오면 부담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법으로 일정 비율을 정해주고 요 범위를 넘어가면 여기까지만 내라 이렇게 한도를 정해준 걸 뭐라고 한다? 세부담 상한가입니다. 이때 그럼 비율이 얼마냐? 얘는 100분의 150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낸 금액의 100분의 150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16년에 재산세가 100만 원 나왔어. 그죠? 근데 2017년 올해 만약에 200만 원 나왔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작년보다 2배 나온 거죠, 지금? 배로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전년도 낸 금액 100만 원. 이거에 얼마? 1.5배. 100분의 150을 해라. 그런 얘기죠. 그럼 얼마예요? 아, 여기서 계산이 안 되죠. 아, 약분하고 이렇게. 얼마? 50%니까 100만 원, 50%니까 50만 원 도와주는데 그죠? 얼마야? 150만 원. 150. 이 얘기죠. 그러면 이 150만 원이 뭐란 얘기예요? 2017년도에 내야 할 법적으로 정해진 재산세 한도 금액이 150만 원이라는 얘기야. 근데 얘는 얼마 나왔어? 200만 원 나왔잖아. 그럼 얼마만 내라? 그렇죠. 150만 원만 내라.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재산세가 작년에 100만 원, 올해 200이 나오잖아요. 그럼 고지서를 걔들이 알아서 해줘요. 알아서 한도 딱 정해가지고 150만 원만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보내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15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럼 50은 안 내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만약에 그 후에 2018년도에 만약에 250만 원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때는. 그러면 전년도 금액이 150 낸 거죠? 그럼 여기다 1.5배를 하겠죠. 그죠? 여기다 150 하겠죠. 그죠? 얼마야? 이제 계산 안 되죠? 그죠? 75만 원이니까 합하면 225만 원 나오죠. 그럼 얘는 얼마만 내? 250 안 내고 225만 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죠? 이걸 우리가 세부담 상한가래요. 그러니까 전년도 낸 금액의 1.5배까지만 내라. 그런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예외가 있습니다. 주택은 예외가 있어요. 자, 우리가 주택은 서민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원래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하는데 예외적으로 그나마 혜택을 주는 게 주택이에요. 그래서 한도가 좀 달라요. 어떻게 돼 있다? 공시가격으로 3억 이하 주택을 갖고 계시면 100분의 한도가 100분의 105고요.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6억 초과면 100분의 130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예를 들면 똑같은 지금 100만 원 200이에요. 근데 얘가 주택이에요. 그러면 완전 주택이면 얘가 막 3억짜리 주택이다. 3억짜리. 그럼 세부담 상은 얼마다? 딱 3억이면 언제다? 우리 이상, 이하, 미만 초과 계속 강조하고 있죠? 자, 3억이면 어디에 들어가요? 100분의 105다, 110이다. 여기죠. 3억 이하니까 3억은 딱 여기 들어가지. 딱 3억. 그죠? 딱 6억은요. 그쵸? 여기 들어가죠. 딱 6억은 110. 그죠? 그럼 만약에 얘가 3억 그러면 6억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 6억이다. 그러면 100만 원에 200이니까 얼마야? 전년도 100만 원에 100분의 110만 하는 거죠. 그럼 110만 원이 한도야. 그러면 200이 나와서도 150을 내는 게 얼마만 내? 110만 원만 내라. 그러니까 주택은 혜택을 주는 거야.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요, 이렇게만 외우면 안 돼요. 그죠? 3억일 때 금액이 그렇게 나와. 3억인 경우, 6억인 경우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 시험에 그런 식으로 나오죠. 예를 들면 다시 볼게요.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자, 이 학원 건축물의 경우 공시 가격이 6억이면, 그죠?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경우 공시 가격 6억이면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110이다. 건축물의 공시 가격이 6억인 경우는 100분의 110이다. OX. X죠. 또 6억 고쳐. 6억인데 맞는데 그러면 안 돼. 그건 주택이라니까.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건축물 그랬잖아. 건축물 아니고 뭐만 주택만 끼라니까. 주택만. 건축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얼마? 100분의 100. 주택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100분의 150이에요. 그죠? 그럼 이건 이제 하면 뭐라고 하냐면 학원에서 강의 뭐라고 하잖아요. 이제 막 이걸 했어. 그럼 질문해. 자, 건축물 6억이면 얼마죠? 그럼 100분의 110 그래. 그럼 제가 아이 건축물은 아니라니까 주택이란 그럼 뭐라? 그러면 그 얘기하면 뭐라 그래? 다 뭐라 그래? 아이 그래. 뭐야? 이거 뭐야? 아는데 틀렸다 이거지. 아는데. 잠깐. 그러면 제가 3월 달에 강의를 또 하잖아요. 3살 강의. 그죠? 그러면 이걸 또 해요. 그럼 그때 가서 뭐야? 또 물어보면 또 그래. 똑같은 얘기야. 그럼 그때 가서 뭐야? 또 그때 그래요. 맨날 답한다는 거지. 주택만.
또 숫자에 꽂히면, 숫자만 너무 꽂히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주택이 그렇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혜택을 준다. 그죠? 해서 162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위에 막 교재로 복잡하게 써 있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요. 맨 밑에 보충학습에 박스 있죠. 그거 그냥 보시면 돼요. 그죠? 토지 건축물은 100분의 150이고 주택은 예외적으로 뭐 있다? 공시가격 3억 이하는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6억 초과는 100분의 130이다라고 돼 있죠. 그거 보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7번에 부가세 나오죠. 자, 부가세는 우리 총론 배울 때 배웠습니다. 얘는 지방교육세 20%를 원다. 부과된다. 지방교육세 20%. 그죠? 지방교육세 20% 그러시면 됩니다. 근데 그 가로 안에 도시지역분 재산세액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재산세 고지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재산세 100만 원. 여긴 이런 분이 있어요. 도시지역분 재산세 예를 들면 20만 원 이렇게 나오는 분이 있거든요. 토탈 얼마? 120만 원 이렇게 나와요. 우리 법에 뭐라고 되냐면 이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부과되면 원래 재산세하고 얘를 합해서 요 120만 원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개 합해서 재산세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해당이 되는 사람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당될 때, 그러니까 법으로 도시지역이 지정돼서 그 안에 부동산 갖고 계신 분 중에 해당이 되는 사람만 나가요. 그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나가요. 근데 만약에 나가게 되면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12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부가세를 지방교육세 20%를 부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그 120%를 여기 이거에 지방교육세 2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지방교육세 20%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왜? 얘는 원래 부가세 대상이 아니에요. 얘가 옛날 이름이 도시계획세라는 게 있어. 도시계획세. 이게 이제 재산세 내는 사람이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지세 같이 나가다가 걔가 그다음에 계속 이름이 바뀐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지금 뭐라고 돼 있는 거야? 도시지역분 재산세 같이 나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부과가 됐다고 해서 이렇게 계산이 나간다고 해서 요 금액의 20%의 지방교육세를 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얘는 원래부터 부가세를 안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부과되더라도 뭐는 빼고 도시지역분은 빼고 뭐만 재산세, 순수 재산세 요거에 20%에서 만약 이렇게 120이 나오면 밑에 고지세 뭐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지방교육세는 24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 도시지역분 재산세액은 제외한다가 걔는 부가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은 빼고 나머지 금액의 20%그 뜻입니다. 병기 세목은 뭐냐면 병기가 뭐예요? 병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건전지 병렬 연결, 직렬 연결 하듯이 병기는 뭐야? 나란히지 나란히. 그러니까 재산세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병기 고지 세목이에요. 자, 걔가 뭐다?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지역자원 시설세가 특정 부동산이라고 돼 있죠. 그럼 얘도 뭐냐면 옛날에 공동시설세라는 게 있어요. 공동시설세. 그죠? 이게 소방공동시설세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요거를 이제 이게 옛날 재산세 병기고지 세목이죠. 옛날에. 얘가 재산세 내는 사람이 내는 거거든 이것도요. 그럼 얘가 예를 들면 화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소방공동시설세가 나왔어요. 같이. 그런데 걔가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뭔가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 냈던 분들은 지금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특정 부동산 지역자원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럼 예를 들면 토지 같은 경우는 얘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화재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죠. 왜냐하면 화재 위험성이 높은 걸 갖고 계신 분들이 이걸 내는 거예요. 왜? 불이 나면 불을 끄야 되죠. 그 불을 뭘로 꺼? 물파다 이렇게 퍼? 막 양재기 뭐야? 밖에서 퍼가지고 퍼요? 아니죠. 소방차가 오잖아. 그죠? 그럼 소방 설비를 이용해서 불을 끄잖아요. 그러면 너는 불이 날 확률이 많으니까 뭐 해라? 네가 나중에 불이 날 확률이 많으니까 불 나면 소방시설 그걸 사용할 확률이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네가 부담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표 여관 같은 거. 여관 같은 경우는 보시면 방이 막 수십 개잖아요. 근데 그 여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막 들어오잖아. 한 방에 들어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끼리 들어왔으니까 한 방에 갖다 자다 보니까 짜증나 싸우다 보면 내 집 안이 확 부질릴 수도 있죠. 그럼 불이 날 확률이 많지. 맞는 말이죠? 그죠?
여관에를 뭐 모르는 사람끼리 들어가겠지, 뭐 부부지간에 들어가겠어요, 그죠? 불이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건물은 뭘 내라? 요 비용을 네가 내라 해서 과세가 되는 거야. 그래서 걔가 병기고지 세목인데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기와 재산세 납기가 같을 때는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언뜻 보면 이거를 막 무조건 부과한다는 뜻이 아니라 재산세랑 납기가 같으면 내가 너한테 같이 보낼 수 있다 해서 마치 뭐 이렇게 그죠? 뭐 뉘앙스 자체는요 강제 규정은 아닌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강제 규정입니다. 왜? 납기가 같아요. 왜? 재산세 내는 사람이 내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같이 나가는 거야. 근데 말로는 뭐라고 돼 있어?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뭐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실제는 맨날 하는 거야. 그게 말장 안 하는 거죠. 말장난. 그죠? 자, 그래서 병기세목 보시면 되고. 그다음 가산금은 여기서 굳이 읽을 필요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총론에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정리하시면 돼요. 똑같은 얘기니까 보시면 되고. 그다음 164페이지 가면 이제 구절에 마지막 뭐가 나와요? 물납 및 분납이라는 게 나옵니다. 물납 및 분납. 자, 재산세는 물납이 되고 분납이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세목 중에 물납과 분납이 동시에 되는 건 뭐밖에 없다? 재산세밖에 없다 그랬죠? 자, 물납은 세금을 뭘로 내는 거야? 물건으로 대신 내는 겁니다. 자, 물건으로 내다 보니까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10만 원 나왔는데 부동산을 물납한대. 그러면 10만 원 나면 물납한다 그러면 1억짜리 건물 갖고 와가지고요. 나 이거 물납할게. 그러니까 10만 원 제하고 9억 9,999만 9천 원, 맞죠? 9,990만 원 거실러줘. 뭘로? 현금으로 거슬러줘.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물납이 아니라 팔아먹는 거죠. 지자체다. 그죠? 그러니까 물납은 일정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금액이 얼마냐면 1,000만 원을 초과해야 돼. 그러니까 재산세가 1,000만 원 초과해서 나올 때만 물납이 가능해요. 그죠? 그러니까 1,000만 원 넘게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000만 원 넘으면 물납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막 무조건 된다 그러면 안 되죠. 왜? 1,500만 원 나왔는데 물납이 무조건 된다 그러면 한 100억짜리 갖다가 자, 이제 물건이 안 팔리는 부동산 하나 있어. 그러면 1,500 나오니까 야, 100억짜리 가져가서 야, 나 이걸로 물납할게. 그럼 무조건 받아줘야 돼. 그럼 어떻게 돼? 또 99억 8,500만 원을 현금으로 잔돈. 그죠? 야, 그러니까 100억이니까 1,500만 원치하고 나 잔돈 거슬러줘. 이거 잔돈 거슬러줘야 되잖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물납은 1,000만 원 초과되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물납을 여러분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하면 얘들이 뭐요? 신청을 받아서 허가를 내줄지 말지를 결정해서 통지해 주는 거예요. 통지. 그러니까 허가가 안 나면 물납을 못 하는 거예요. 얘들이 이제 봐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해가지고 물납할지 말지를 결정해서 뭐 해준다? 통지해 준다. 그러니까 만약에 물건에 하자가 많아요. 보니까 뭐 건물에 세입자가 있는데 건물은 괜찮아. 근데 세입자가 완전히 꼴통들이야. 그래가지고 월세 받으러 주인이 가면 세입자가 잠깐만 기다려요. 그러면 월세 출주가 기다리면 갑자기 들어갔다가 나와서 머리에 띠 들르고 나. 빨간 띠 들르고 나서 막 그러더니 갑자기 와이셔츠를 막 쭉 찢어. 그 여기다 뭐라고 써있어? 배째 이렇게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이 많아. 그럼 그런 거는 관리하기 힘들잖아. 그리고 받으면 안 되지. 아니면 아까처럼 뭐 1,500 나왔는데 100억짜리 갖고 가가지고 물납하겠대.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얘들이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불허가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신청은 날짜가 나오죠. 아무 때나 하면 안 된다. 자, 날짜는 신청. 자, 우리 재산세의 날짜 기억하시라 했죠? 우리가 하는 건 며칠 안에 한다? 10일 안에. 과세권자가 우리한테 하는 건 5일이라 했죠. 신청은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나쁘게 한 몇 일 전까지 신청해라. 그죠? 10일 전까지 신청하시는 거. 그럼 얘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우리한테 뭘 해줘? 통지를 해줘. 자, 통지는 걔네가 우리한테 통지하는 거죠. 그럼 며칠 안에 해죠? 그죠? 5일이죠. 통지는 5일 안에 해줘. 그죠? 자, 그러면 이 통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둘 중에 하나죠? 뭐 불허가 아니면 허가 통지겠죠. 그죠? 불허가 아니면 허가 통지. 자, 그럼 만약에 불허가 통지가 났다. 그죠? 불허가 통지가 났다. 그러면 다른 데는 보면 딱 한 방에 야, 안 돼. 이런데 우리는 한 번 더 기회 주는 거예요. 불허가 통지. 여러분 만약에 물납을 한다 쳐보세요. 그러면 A급, B급, C급 건물이 있어. 그럼 그 중에서 양심적으로 A, B, C급 중에 뭘로 물납할 것 같아? 그치, C급으로 해, C급. A급 그런 말 하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제일 하자 있는 물건 하겠지. 그죠? 근데 걔가 불허가 통지 났어. 그럼 뭐야? 다른 걸로 바꿔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근데 다른 것도 있지? 그러면 다른 걸로 변경해서 신청할 수 있다. 한 번 더 기회 주는 거예요. 자, 변경 신청도 우리가 하는 거죠? 자, 그럼 얘도 변경 신청.
불허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신청해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하는 거네요. 그럼 며칠? 그렇죠. 얘도 10일이. 자,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가 났다는 얘기는 뭘 하는 얘기야? 물납을 하라는 얘기죠. 자, 물납을 하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해당 시군구에다가 등기를 넘겨줘야 되죠. 그럼 뭐 있어요? 등기권리증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잖아. 그럼 그 등기권리증을 갖다 줘야 걔들이 이전 등기를 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그 이전 등기 필요한 서류를 갖다 줘야죠. 제출을 해야 되면 제출. 자, 이때 제출은 며칠 안에 제출해야 된다? 제출 그러면 또 근데 제출이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해. 제출이 뭐야? 리포트 제출은 리포트 제출. 그럼 뭐야? 제출을 누가 해? 우리가 이전 등기 서류를 갖다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며칠 안에 갖다 줘야 돼? 10일이지 10일. 그죠? 10일. 그러니까 요것만 5일이에요. 요것만 5일. 나머지 다 10일이네. 그죠? 이 날짜 기억해야 됩니다. 요것만 걔네가 우리한테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걔네한테 하는 거니까 며칠? 10일, 10일, 10일이고 요것만 5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물납 하죠. 자, 그럼 물납은 그럼 뭘 가지고 물납할 수 있냐 그런 얘기죠. 자, 만약 여러분이 비행기가 있는데 헬리콥터가 있는데 친구가 헬리콥터를 타다가 자기가 이번에 새로 신형 나온 헬리콥터 하나 뺐다고 구형 중구는 너 타라고 줬어. 여러분 줬어. 헬리콥터를. 그죠? 그럼 헬리콥터 주면 탈 수 있어? 못 타죠. 왜? 기름을 내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 한 달 월급 타가지고 기름을 딱 넣더니 눈금이 안 움직여. 그죠? 한 300만 원 넣는데 안 움직이는 거야. 그 시동 딱 거니까 어떻게? 프로펠러가 살짝 돌아가. 안 되지. 못한단 말이야. 운영을 못해. 유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걸 뭘 했어? 물납하기로 했어. 물납해서 2달치 월급 넣어가지고 기름을 넣더니 눈금이 살짝 움직였어. 그래서 얼른 시동 걸어가지고 타가지고요. 직접 배달했어. 그래서 해당 시군구 마당에다 딱 갖다 주고 열쇠 딱 뽑아서 가서 뭐라 그래? 나 물납하러 왔다. 근데 니네 힘들까봐 내가 직접 가져왔다고 마당에다 묶어놨으니까 가져가라고 탁 열쇠 던져주면 이거 물납을 받는다 안 받는다? 헬리콥터로 물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그거 받으면 해당 시군구에서 그거 어떡할 거야? 헬리콥터. 누가 타고 다닐 거야? 유지비도 많이 들고 누가 운전할까? 일종 보통을 하지도 못하는데. 그죠? 그래서 뭐만 돼? 부동산만 됩니다. 부동산만 물납이 돼. 배도 안 돼. 배도 막 니 아까 싣고 가가지고 막 직접 배달해도 도로 끌고 와야 돼.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은 자 부동산만 된다겠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예를 들면 수원시에 있는 부동산이 있어. 그럼 세금을 수원시에다 내야 돼. 물납을 하려고 하는데 안산시에 부동산 있는 걸 가지고 안산시의 부동산을 가지고 수원시에다 물납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수원시에다 재산세를 내야 돼. 근데 물납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안산에 있는 건물 하나를 가지고 그걸로 수원시에다 물납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만약에 전국에 아무거나 있다. 아무거나 다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물납하러 갔더니 공무원이 뭐라고 그래요? 자 물납할게요. 그러니까 물납? 예 부동산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얘기 안 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뭐라고? 울릉도 동남쪽 100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게 어디요? 독도죠. 그 옆에 무인도가 있는데 나 이걸로 물납할게. 그럼 여러분 그럼 해당 시군구에서 그 부동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러 가려면 내비도 안 나오는 내비 찍어도 안 나와. 그럼 직접 가서 확인해줘? 갔더니 갔다가 못 돌아올 수 있어. 왜? 그 독도 옆에 파도 심해가지고 독도는 1년 중에 41일간밖에 못 들어간다잖아요. 왜? 선택받은 사람만. 파도가 심해서 갔다가 못 들어와. 이게 안 되는 거지. 왜? 너무 멀면 관리하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디 게 좋아? 우리 동네 게 좋은 거지. 그리고 나중에 얘들이 이걸 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 있는 거? 관할구역이라고 그래. 관할구역 내 부동산. 이 관할구역이 어디요? 시, 군, 구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수원시다 물납하고 싶으면 수원시 있는 부동산만 되고 안산시다 물납하고 싶으면 안산시 있는 부동산으로만 물납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시험에 뭐라고 나냐면 재산세 물납은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부동산 땡 틀립니다. 관할구역 시군구 안에 있는 뭐만 된다? 부동산만 된다.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을 물납합니다. 그러면 물납하면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아야죠. 왜? 그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야 세금 빼고 잔돈 거슬러 주죠. 그럼 가격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가격 평가는 뭘로 한다?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6월 1일 현재 시가로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납하시면 그 물납 부동산 가격 평가를 2017년 6월 1일 현재 그 부동산의 시가. 여기서만 시가는요. 우리가 저기 횟집 회 먹으러 가면 광어 키로당 시가 할 때 그 시가가 아니에요. 얘는 공시가격을 말해요. 공시가격. 즉 뭐 시가 표준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으로 물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납하면 손해일 수 있어요. 왜? 공시가격이 10억이에요. 그죠? 근데 실제 매매가는 그보다 높을 수 있죠.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매매가가 15억인데 공시가격은 10억이에요. 그걸 물납하면 15억 안 쳐주고 10억으로 쳐준다는 거야. 그럼 손해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5억으로 인정해주면 나중에 잔돈 거슬러주고 나서 그걸 팔라겠더니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 매매가는 변동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 되는 거야. 근데 공시 가격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뭘 말한다? 시가 표준액을 말한다. 근데 이게 시험에 나왔었죠. 뭐라고? 12월 31일 현재 시가 땡 아니고 항상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이에요. 그죠?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이게 물납 얘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164페이지. 1번 물납. 양가로 1번 물납 및 요건 및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자,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금액이 나옵니다. 얼마? 1,0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안 됩니다.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 의무자 신청을 받아야 돼요. 왜? 신고를 해야 되니? 신청해야 되니까. 신청을 받아 어디 거?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민의가 오면 지방세 중 물납이 가능한 조세는 재산세이다. 따라서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등은 물납할 수 없습니다. 왜? 걔네는 고지서에 같이 나가는 것 뿐이지 걔네가 물납이 되는 건 아니죠. 2번 신청 민허가 동그라미 1번 신청 며칠 전까지 우리가 하니까 10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 신청받으면 걔네들이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우리한테 통지해줘요. 뭘로? 며칠 안에? 5일 안에 서면으로 통지해줍니다. 그리고 3번은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한 때는 납기내 납부한 걸 본다. 그러니까 물납하다 보면 이 절차를 밟다 보면 언제 물납이 된 걸로 보냐면 그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등기권리증이 나오면 물납이 된 걸로 봐요. 법적으로. 근데요. 보통 절차 밟다 보면 무조건 납부기한 지나고 나서 등기가 나옵니다. 절차 밟다 보면 날짜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납기가 지나버렸잖아요. 그럼 원래 뭘 해야 돼? 가산금이 부과돼야 되죠. 근데 얘는 그 전에 이미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물납을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납을 하게 되면 뭐 한다? 납기내 납부원으로 본다는 얘기는 가산금 부과를 안 하게 된 뜻입니다. 그죠? 3번 관리처분이 부적합당한 부동산. 동그라미 1번 시정구조는 물납 신청 받은 부동산이 관리처분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죠? 무조건 되는 건 아니라 했죠. 2번 시장구조는 불허가 통지 받은 납세 의무자가 그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12일 안에 다른 관리처분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면 변경 허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변경 신청 며칠 안에? 얘도 10일 안에. 날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불허가 변경 신청에 또 물납하게 되면 이것도 납기내 납부한 거로 본다. 뭐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4번에 물납 허가 부동산의 평가라고 돼 있죠. 자, 동그라미 1번만 일단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 가액은 그 다음 뭐라고 돼 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로 한다. 6월 1일 현재 시가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됩니다. 저까지 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면 166페이지 분납이 나옵니다. 물납이 되는 뭐도 된다? 분납도 가능하다. 그죠? 근데 분납도 기간 조건이 있습니다. 자, 분납은 금액 기준이 나와요. 분납 기준 금액은 마찬가지로 얘가 1,000만 원 초과이듯이 분납은 얼마? 500만 원 초과. 그렇죠? 재산세가 500만 원 초과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럼 얘는요. 허가 받을 필요 없고 신청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납은 허가를 받아야 돼. 부동산이니까. 근데 얘는 조건만 맞으면 신청만 하시면 된다. 자, 기간은 납부기한 지나고 45일 이내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분납은 금액하고 기간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시험에도 이게 나왔어요. 재산세 정답으로. 그죠? 재산세 분납은 500만 원 초과되면 기간 지나고 45일 안에 가능하다. 그죠? 이 기본이에요. 날짜하고 금액 기준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분납. 허가받을 필요 없고. 그러니까 1번에 보면 2번에 1번 166페이지 2번에 1번 분납 요건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500 초과되면 그 다음 줄에 기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분납 세액 나오죠?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니? 자, 이렇게 돼 있죠? 1,000만 원 이하면 분납 어떻게 돼서? 1,000만 원 이하면 500만 원 초과 금액. 그 다음에 1,000만 원 초과하면
100분의 52야금. 자, 이건 뭐냐면 요 얘기가 뭐냐면요. 납부기한 이렇게 있잖아요. 납부기한. 그죠? 납부기한. 지나고 며칠? 45일. 요 기한 동안에 낼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낼 수 있는 법적 최대 금액이에요. 법에서 한동안 최대 금액이 이거예요. 예를 들면 7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 들어가죠? 700이니까. 그럼 뭐 500 초과 금액 200만 원만 분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200은 언제? 그럼 500은 내고 나중에 200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600 내고 100만 원 되느냐? 이건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다가 400만 원 내고 나중에 300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왜? 700이면 500 초과 금액이 200만 원만 나중에 낼 수 있어. 200 금액 넘어가는 건 분납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000 나왔다 그러면 1,000만 원 초과니까 50%니까 1,500까지 나중에 낼 수 있다. 1,500 내고 나중에 1,500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금액보다는 일단 얘부터 정리를 하세요. 금액 기준하고 뭐하고 45일 안에 할 수 있다. 500만 원 초과 45일 이게 일단 기본입니다. 이번에 박스에 그 분납 기준 금액 나와 있고요. 3번 분납 신청 및 수정고지라고 돼 있죠. 자, 분납은 1번 뭐라고 돼 있어? 신청만 하시면 돼요. 허가받을 필요 없다. 그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시장구는 분납 신청을 받으면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에 납부할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에 납부할 납세고지서로 서로 구분하여 수정고지해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 700이다 그러면 가 신청하면 얼마 분납할 거예요? 그러면 나 500 내고 나중에 200 낼게. 그러면 고지서 한 장이잖아요. 그러면 해당 시군구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 2장으로 만들어줘야죠. 그죠? 요거 납기에 낼 금액하고 나중에 낼 금액 2개에서 수정해서 고지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내시고 얘는 갖고 있다가 45일 안에 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물납 분납은 그렇게 정리하시고 10번은 별거 없습니다. 걔는 특별시는 나오면 뭐 기억하시랬어? 특별시는 구와 공동과세한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세금을 다 자치구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서울시만 구청하고 서울시하고 공동과세한다 했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용은 읽을 필요 없어요. 그렇죠? 특별시와 자치구 공동과세라고 돼 있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서울시는 재산세 구와 공동과세한다. 그럼 맞았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지. 뭐 세부적인 내용까지 외우고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재산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세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국세 파트 종합부동산세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